안녕하세요, 권호영입니다. 이번에도 응용형이죠. 지난 시간에 그 수평형에 대해서 기본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응용입니다. 첫 번째 그 시간 수직의 응용형을 보더니 굉장히 예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역시 수평형도 아마 기본형보다는 좀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 잎새란이 있네요. 잎새란. 그리고 요거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백합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장미죠. 장미. 핑크색 장미고요. 요거는 소국입니다. 소국. 그리고 오늘은 여기 곱슬버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무 종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곱슬버들. 그리고 그린으로는 계속 썼던 밑가림으로 썼던 루무라와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자,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이 화기에다가 이제 응용을 하겠는데,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응용은 자유롭게 형태는 유지하되 그 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넣어서 자유의지대로 하는 것이 응용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규약사항은 수평형의 그 선상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라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곱슬버들 가지고 라인을 넣을 건데요. 곱슬버들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위에 그 컬이 있는 부분과 줄기 부분을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사실은 너무 길죠. 그래서 좀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 밑둥은 밑둥기 줄기 부분과 끝선 부분을 아름다움의 느낌이 서로 다른 똑같은 종류이지만 느낌이 여기서 느껴지는 강직함과 여기서 느끼는 부드러움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평형이라는 그런 기본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넣으실 거는 이제 플로럴 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설정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유자재로 수평형을 생각하면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뒤로 이렇게 라인을 먼저 깊이감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높이도 정해서 이렇게 구부려서도 넣어도 되고요. 약간 수평선을 놓지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만약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바로 꽂아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이 빠른 사람들은 이 동작을 프레임을 엮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그 소재로 약간 그 부드러운 컬이죠. 부드러운 컬로 이렇게 얹어 놓듯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간 배치, 아까 높이를 우리가 P로 높이를 정해줬지만 지금은 높이를 따로 안 정하고 이 직접 라인을 높이를 설정해서 지금 꽂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 여기서도 수평형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꽂으면 안 되고요. 시선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보았던 그 곱슬버들 나무를 보면 쭉쭉 뻗어 있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이제 탁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연출하는 방법 때문에 그 꽃꽂이가 아주 재밌다고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는 기본 라인,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곱슬버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와 이렇게 느낌 자체가 부드럽게 마치 그 정말 수평선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밑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 루머라 같은 거나 루스커스나 편백 같은 게 만약에 나오면 그걸 먼저 밑에 프로랄 폼을 가려주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든지 프로랄 폼을 가리는 거는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디자인이 완성된 다음에 이 부분을 메케닉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랄 폼이 보이면 일단은 감점을 받아요. 그것은 어디서나, 대회에서나 외국에서 시험을 보거나 국내에서 시험을 보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랄 폼을 얼른 가려주시고요. 세부적으로 가리는 거는 이따 마무리하고요. 우선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랄 폼을 얼른 가려줍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포컬 부분을 꽂겠는데요. 오늘은 그 실질적으로 폼플라워죠. 폼플라워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베리아인데요. 시베리아를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형으로 꽂았다면 얘를 이렇게 해서 관객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45도 정도로 꽂았을 텐데, 지금은 여기서 중심점에다가 수직으로 꽂겠습니다. 응용력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룰에 제약받지 않고 이 꽃의 그 특성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내가 그 형상 자체를 준비하고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 때문에 응용력이 재밌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나란히 꽂아주시고, 또 안 피어 있는 봉우리만 모아서 또 한쪽으로 나란히 꽂아 보겠습니다. 마치 파베로 꽂듯이 열을 맞추어서, 하나 이것도 디자인이죠. 어떤 생각을,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꽂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응용력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단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꽂았습니다. 그쪽이 포컬 에리어가 되겠죠.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2송이 정도가 지금 만약에 10송이 중에서 2송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한쪽으로 이렇게 뉘어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한쪽 부분에 균형의 어떠한 그 부분을 하나를 이제 라인 꽃으로 채워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장미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장미는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나. 자, 그래서 중심 부분에 일단은 장미가 색깔로 조금만 들어갑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섞어 놓는 게 아니라 장미의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장미도 모아서 똑같은 테크닉으로 파베식으로 해서 이렇게 곧게 꽂아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넣었으면 이쪽에 아까 하얀색 그 시베리아가 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장미를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응용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을 맞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배치를 서로 다르게 독창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이 모든 사람한테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지,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성이 보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도록 꽂아보면 시각적 균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꽂아도 잘 모르겠고 저렇게 꽂아도 잘 모르겠고, 그런 방법이 이제 깨우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그것이 파악이 되진 않고요. 오랫동안 꽃을 꽂으면서 꽃의 무게감이라든지 꽃의 색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감성적인 것까지 플러스해서 꽂아줘야 그 형태의 어떤 그 균형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꽃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하시죠.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꽃을 꽂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꽃이 주는 매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심을 꽂았고요. 라인과 시베리아 꽂았고요. 장미를 꽂았는데 어떻게 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이쪽 포콜에 강조됐다가 라인으로 띄었다 갔고, 여기서 장미도 강조됐다가 또 이쪽 부분을 갔는데 이것이 대각선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균형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소고기, 짙은 소고기 있는데요. 이걸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짙은 소국의 색깔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자리부터 잇따르면 이쪽이 균형이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색을 섞었을 때는 중심 포인트부터 일단 색을 집어넣고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균형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소국의 색상이 장미보다도 짙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 쪽에 이제 넣어 주시고요. 색깔을 정리해서 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부분으로 이것을 배치를 할 건가에 따라서 장단을 생각하면서 짧게 꽂고 길게 꽂고 하면서 이제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장미, 시베리아, 소고기 모두 섞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용형은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의 형상 자체를 살려주면서 그 가치성을 높여줬을 때 바람직하고 예쁜 그런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이런 것이 조형성에서 나와지겠죠. 조형면에서 보면은 이게 균형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나, 배치가 잘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소국 색깔이 아주 짙게 예쁜데요. 색상의 조화도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꽃이에요. 주로 이제 그 기능사 문제 같은 걸 때 소재가 떴을 때 뭐 오렌지 계열 할 수도 있고 리시안샤스인데 예를 들면 핑크 아니면 보라 이렇게도 두 가지 컬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핑크 계열로 한다 그러면 핑크하고 어느 색상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색깔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짙은 컬러만 있는데 모두 짙은 컬러만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꽃을 꽂아 놨을 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선뜻 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똑같은 꽃을 준비를 했는데도 굉장히 색상의 조화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훨씬 더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색상 공부, 그 다음에 디자인 공부,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이제 지도를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언제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고,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선은 꽃을 이제 다 꽂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출만 남았는데 위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높지 않죠. 바닥으로부터 높지 않게 30cm 미만으로 정리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형의 형태를 벗어나진 않았죠. 다음에는 이 작품의 그 연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잎새란 같은 게 자주 등장이 됩니다. 수험 소재로. 그래서 곱슬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았을 수도 있고 뭐 조직으로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잖아요. 꺾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꽃은 꺾어 쓰거나 어떤 방법론이 없지만 이러한 그 부자재 같은 그러한 그 소재, 잎소재라든지 나무 같은 거는 작가의 의지대로 그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꽃을 접해보고 많이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크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ip세란을 가지고요. 여기는 직선적인 소재죠. 직선적인 소재인데 이 소재가 어레인지먼트에 아주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위빙 기법으로 조직을 짰습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디자인에 응용을 할 건데요. 이 방법론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빳빳한 것을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손톱 끝으로 얘를 이렇게 잘게 여러 갈래를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때로는 핸드타이드 같은데 이렇게 뭐 베어그라스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재료 자체를 이렇게 편안한 재료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꺾어서 디자인에 응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이제 위빙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직조처럼 짜는 거. 언젠가 그 필기 테크닉 시간에 제가 한번 해드려 본 경험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고 즉석에서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짜 나가는 거고요. 요것을 끝마무리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안 보이죠. 왜냐면 곱슬버드도 선이 많은데 얘도 선이 많으면 중복돼서 굉장히 오히려 디자인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선을 가지런하게 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러한 형상이 나옵니다. 끝이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형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떨 때 시험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응용형이 나와보지는 않았어요. 기본형을 주로 해서 기능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응용형까지 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나왔던 경우를 보면 어느 땐가는 위빙 기법을 이용해서 무슨 디자인을 해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2회인가 3회 때 그때를 보면 위빙 기법이라는 자체를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라인으로 놓는다기보다 이렇게 효과입니다. 디자인 속에서 오히려 이 디자인의 그 어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독창성을 보는 그런 시험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끝선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핸드타이드 같은 거 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예, 끝선이 있기 때문에 걸쳐질 때 좋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쪽에 고정을 하고 싶으면 U핀 처리를 해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형은 지금 돌리기가 좀 나쁘죠. 길어서. 예. 한쪽에다 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보통 그 밑가림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ip세란이 연출용으로 나온 것처럼 이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도 사용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밑받침으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속박이 형태로.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라인의 포물선적인 그런 흐름 그리고 가벼운 느낌 때문에 이 소재를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곱슬버드 라인이 아주 실가락같이 엷기만 하죠. 근데 이것은 면적인 요소가 붙어서 부드러운 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슬버들이라든지 달의 덩쿨이라든지 이런 나무 소재가 나왔을 때는 이 부드러운 잎소재 아스파라거스 같은 게 나오면 아주 잘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종종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완성된 부분에 이것을 이제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분위기 연출용이죠. 자, 앞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놓아서 그 흐름 자체를, 그 선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육안으로 보시면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우리 꽃을 하는 사람들은 율동감이라고 하는데, 율동감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속이 돼서 시각의 경로를 유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포컬 에리어가 모여져 있고요. 곱슬버드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형태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조형적인 형태는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재료를 제대로 사용했는가. 예를 들면 곱슬버드 라인과 어떤 그 주고자 하는 아스파라거스나 잎새랑 같은 거를 사용 그런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제대로 표현이 됐는가를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대로 꽃을 처리를 잘 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형태를 유지하고 가로가 더 길고 높이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포컬 에리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색상의 배치가 잘 맞는가, 균형이 잘 맞는가, 조형적인 형태는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메케닉적인 변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잔선 그 뿌리 부분 곱슬버드 라인이 갔는데 이런 것이 너무 뻗쳐져 있다든지 형태 바깥으로 너무나 시선 바깥으로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정성입니다. 이런 프레임 같은 거나 이런 나무 정리를 했을 때는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빼봅니다. 이랬을 때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역시 그 절단면 45도 각도, 프로랄 폼 가리는 거, 그런 것들이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응용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